형님, 저 계집애는 제가 먼저 점 찍었소이다. 내 놈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내 뜻을 거역하느냐. 에헤이, 한 여인을 두고 형제가 칼부림을 하다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계집애가 알고 보니. 아,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아니로구나. 그 옛적 조선 땅 충청도 어느 고을의 최씨 성을 가진 부자 형제가 살았으니 형은 최대감이라 불리었고 아우는 최진사라 불렸느니라. 이 집안의 재산이라 함은 전답이 500마직이요. 곳간에 쌓인 쌀이 1000석이 넘었으며 행랑채만 해도 12칸이요. 사랑채, 안채, 별당까지 합하면 대궐 같았느니라. 그러나 이 집안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되 속은 썩어 문드러진 고목나무 같았으니 형 최대감은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사람의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아우 최진사는 풍류와 주색 잡기에만 빠져 형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느니라. 어느 봄날이었느니라. 대감 나이 40에 가까웠건만 아직 자식이 없었고 안방마님은 그 걱정으로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느니라. 도련님, 오늘도 그 머슴 처녀 순이를 마당 청소에 내보냈나이다. 행랑아범 김씨가 대감께 아뢰었느니라. 김씨는 이 집안에 30년을 산 늙은 하인으로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는 자였느니라. 그 계집애가 어찌 일을 하는지 두고 보겠노라. 최대감은 그리 말하고는 사랑채 창문을 살짝 열었느니라. 그의 눈빛은 냉랭하기 그지없었으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묘한 기운이 감돌았느니라. 대감의 옷차림을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었느니라. 명주 두루마기는 풀을 빳빳이 먹여 주름 하나 없었고 갓은 언제나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으며 허리띠에 매듭조차 정확히 가운데를 맞춰 묶었느니라. 그의 얼굴은 준수하되 표정이 없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어 마치 돌부처를 보는 듯 했느니라. 그때였느니라. 마당에서 물을 길어 나르던 순이가 발을 헛디뎠느니라. 아이고, 철벙, 물동이가 엎어지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는데 그만 대감이 막 사랑채에서 나오던 참이라 물이 고스란히 대감의 도포에 쏟아졌느니라. 이것이 어인일이냐? 대감은 놀라 소리쳤으나 정작 더 놀란 것은 대감 자신이었느니라.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젖은 치마 사이로 드러난 순이의 하얀 발목이었고 놀라 떨고 있는 순이의 얼굴이었느니라. 순이는 20살 안팎으로 보이되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느니라.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으되 묘하게 윤기가 흘렀고 눈매는 맑았으되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느니라. 머리는 댕기로 묶었으되 잔머리 몇 가닥이 바람에 흩날렸고 그 모습이 마치 난초 같았느니라. 소녀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대감마님. 순이가 땅에 엎드려 빌었느니라. 온몸이 벌벌 떨고 있었느니라. 이 옷을 씻어 말려 오너라.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느니라. 평생 이런 말투로 말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느니라. 보통 때 같으면 당장 매를 맞아라 라고 호통쳤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느니라.
행랑아범 김씨는 그 광경을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느니라. 이런 드디어 대감 나리께서도 봄을 맞으셨구려. 허나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 될 줄이야. 한편 이 광경을 사랑채 뒤편에서 몰래 엿보고 있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둘째 최진사였느니라. 허허, 형님께서 저런 얼굴을 하시다니. 이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최진사는 형과는 정반대의 성정을 가진 자였느니라. 키는 형보다 작았으되 몸이 유연했고 옷은 언제나 색동저고리에 꽃무늬 두루마기를 걸쳤으며 허리춤에는 향주머니를 차고 다녔느니라. 얼굴은 형만 못했으되 입가에는 언제나 교활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되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했느니라. 준아, 잠깐 이리 오너라. 진사가 순이를 불렀느니라. 순이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느니라. 또 도련님? 내 형님이 너에게 혹독하게 하지는 않던가? 너무 걱정 말거라. 내가 있지 않으냐. 진사는 품에서 비단 1000조각을 꺼내어 순이에게 건넸느니라. 이것으로 치마라도 한 벌 해 입도록 하여라. 내가 그런 누더기를 입고 있으니 내가 보기에도 안쓰럽구나. 순이는 당황했으되 거절할 수 없었느니라.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비단을 받아들었느니라. 감사하옵니다, 도련님. 허허, 형님은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지 않으냐? 나는 다르다. 내게는 무엇이든 편히 말하도록 하여라. 진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순이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며 속삭였느니라. 오늘 밤 담벼락 뒤로 나오거라. 할 말이 있느니라. 순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느니라. 에헤이, 이 집안에 묘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였구나.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니라. 대감은 밤마다 순이를 서재로 불렀느니라. 너는 그를 아느냐?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소녀는 천한 몸이라 그를 배울 기회가.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마. 여자라도 그를 알면 쓸모가 있느니라. 이것은 핑계였느니라. 대감은 그저 순이와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었느니라. 촛불 아래에서 천자문을 가르치는 동안 대감은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느니라. 순이의 목소리는 맑았으되 어딘가 슬픈 울림이 있었고 글씨를 쓰는 손은 떨렸으되 글자의 모양은 단정했느니라. 대감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느니라. 이 여인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범상한 머슴 계집애가 아니로다. 한편 같은 시각 담벼락 너머에서는 순아, 나왔느냐? 둘째 진사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느니라. 순이는 마지못해 담을 넘어 나왔느니라.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걱정 마라. 내가 모두 책임지겠노라. 진사는 품에서 은가락지를 꺼내어 순이의 손에 쥐어 주었느니라. 이것을 받아라. 너를 평생 천대받게 하지 않겠노라. 순이는 눈물을 흘렸느니라. 그러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느니라. 도련님, 소녀는 그저 머슴일 뿐이옵니다. 어찌 감히. 듣거라, 순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노라.
진사의 말에 순이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느니라. 너는 몰락한 김진사 댁의 외동딸이 아니더냐? 3년 전 영모에 연루되어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 겨우 목숨만 부지하여 이리저리 떠돌다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더냐? 며칠이 지났느니라. 대감과 진사는 서로 눈치채지 못한 줄 알았으나 사실은 둘 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느니라. 어느 날 저녁 안방마님이 대감을 찾아왔느니라. 영감, 요즘 들어 이상한 소문이 도는구려. 무슨 소문이요? 새로 들어온 머슴 계집애를 두고 영감과 도련님이 다투신다는 소문이옵니다. 설마 그런 일이? 대감은 화를 냈느니라.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냐? 당장 문초하여라. 그러나 안방마님은 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느니라. 영감, 소녀의 눈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요즘 영감의 눈빛이 달라졌나이다.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느니라. 안방마님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느니라. 그 계집애를 내보내시옵소서. 이 집안의 화근이 될 것이옵니다. 그러나 대감은 고개를 저었느니라. 그럴 수는 없소. 그날 밤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느니라. 40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었느니라. 재물만 모으며 살아온 그에게 순이는 마치 봄바람 같은 존재였느니라. 아니로다 아니로다. 순이는 범상한 계집애가 아니었느니라. 행랑아범 김씨가 대감을 찾아왔느니라. 대감마님,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무슨 일이냐? 순이 계집애 말이옵니다. 저 계집애가 밤마다 곳간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나이다. 대감은 얼굴이 굳어졌느니라. 무엇? 그것이 정말이냐? 예, 대감마님. 그리고 더 기이한 것은 저 계집애가 가끔 홀로 있을 때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사온데 김씨는 목소리를 낮추었느니라.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고 말이옵니다.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느니라. 동시에 진사도 비슷한 보고를 받고 있었느니라. 도련님, 순이 계집애가 이상하옵니다. 낮에는 순종적이되 밤이 되면 마치 다른 사람 같사옵니다. 진사는 코웃음을 쳤느니라. 그게 무슨 대수냐. 여자란 원래 그런 것이니라. 그러나 진사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느니라. 어느 비 오는 날 밤이었느니라. 순이가 서재에서 글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진사가 나타났느니라. 순아, 잠깐만. 또 도련님. 두 사람이 마주친 그 순간 대감이 사랑채에서 나왔느니라. 이게 무슨 꼴이냐? 대감과 진사의 눈이 마주쳤느니라. 그 순간 수십 년간 쌓여온 형제 간의 감정이 폭발했느니라. 형님, 이것이 무슨 짓이오? 이 순이를 마치 놀이개처럼 가지고 놀고 계시오. 내 놈이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내가 언제 그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밤마다 불러들이시지 않았소. 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고 있소이다. 대감의 얼굴이 붉어졌느니라. 그렇다면 내 놈은 어떠하냐? 밤마다 담을 넘어 만나는 것이 정당하단 말이냐? 진사가 비웃었느니라. 허허, 형님도 다 아시면서 모른 척 하셨구려.
형님은 이 집안의 재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인의 마음은 재물로 살 수 없소이다. 내 놈이 감히 대감이 주먹을 불끈 쥐었느니라. 그때 순이가 앞으로 나섰느니라. 두 분 도련님, 그만하시옵소서.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으되 단호했느니라. 두 형제는 놀라 순이를 바라보았느니라. 소녀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순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느니라. 소녀는 김진사 댁의 외동딸이옵니다. 3년 전 모함을 받아 집안이 풍비박산 났을 때 소녀는 겨우 목숨만 부지했나이다. 대감과 진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느니라. 그때 소녀는 맹세했나이다. 반드시 집안을 재건하고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겠다고. 그리고 그때 소녀를 모함한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온 것이냐? 대감이 물었느니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느니라. 예. 소녀의 아버님을 모함한 자가 바로 이 집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옵니다. 에헤이,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대감과 진사는 충격에 빠졌느니라. 순이는 계속 말을 이었느니라. 소녀의 아버님께서는 억울하게 영모에 연루되셨나이다. 그 모함을 꾸민 자는 당시 이 고을의 권력자였던 전임 현감과 결탁한 부자였다고 들었나이다. 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느니라. 그 부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순이는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느니라. 소녀가 알기로는 최대감 댁이라 들었나이다. 대감은 몇 걸음 뒤로 물러났느니라. 그것은 나의 부친께서 하신 일이로다. 나는 당시 어려서 자세한 내막을 몰랐느니 그때 행랑아범 김씨가 나타났느니라. 대감마님,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사옵니다. 김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느니라. 저는 30년간 이 집안을 섬기며 모든 것을 보아왔나이다. 선대 대감께서는 권력과 재물을 위해 많은 악행을 저질렀나이다. 김진사 댁을 모함한 것도 그 악행 중 하나였사옵니다. 대감은 무릎을 꿇었느니라. 그렇다면 내가 물려받은 이 재산이 모두 부정한 것이란 말이냐? 순이가 말했느니라. 소녀는 복수를 하려고 이곳에 왔나이다. 하오나,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느니라. 두 분 도련님을 알게 된 후로 소녀의 마음이 흔들렸나이다. 대감마님께서는 냉정하시나 누구보다 진실하시며 진사 도련님께서는 경박하시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나이다. 진사가 물었느니라. 그렇다면 내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순이는 품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느니라. 이것은 소녀의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이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안의 비밀 곳간 위치와 숨겨진 재산 목록이 적혀 있나이다. 무엇? 두 형제가 동시에 소리쳤느니라. 선대 대감께서는 불법으로 모은 재물을 비밀 곳간에 숨겨두셨고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은 당시 격리를 맡았던 소녀의 아버님뿐이었다고 하옵니다. 그래서 선대 대감께서는 아버님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옵니다. 김씨가 고개를 끄덕였느니라. 맞사옵니다. 저도 그 비밀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사온데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나이다. 대감이 일어서며 말했느니라. 그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겠느냐? 나는 그것을 모두 세상에 돌려주겠노라. 아버님의 죄를 내가 갚겠노라. 순이는 놀라 대감을 바라보았느니라. 정말이옵니까? 그렇노라. 나는 평생 재물만 쫓아 살았으되 이제 깨달았노라.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로다. 순이는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느니라. 첫째,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옵니까? 대감이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느니라. 그것은 사람이로다. 아기 때는 4발로 기고 어른이 되면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으니 3발이 되느니라. 옳으신 말씀이옵니다. 둘째, 더할수록 작아지고 덜어낼수록 커지는 것은 무엇이옵니까? 진사가 고민하다가 답했느니라. 그것은 구멍이로다. 더 팔수록 구멍은 깊어지고 작아지며 흙을 덜어낼수록 구멍은 커지느니라. 그것도 맞사옵니다. 셋째이자 마지막이옵니다. 부자일수록 없고 가난할수록 많으며 죽은 자는 필요로 하되 산 자는 버리는 것은 무엇이옵니까? 3사람은 한참을 고민했느니라. 그때 김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느니라. 그것은 헐벗음이 아니겠사옵니까? 부자는 옷이 많아 헐벗음이 없고 가난한 자는 헐벗음이 많사옵니다. 죽은 자는 수의가 필요하나 산 자는 해진 옷을 버리옵니다. 순이는 환하게 웃었느니라. 모두 정답이옵니다. 3분께서는 진정 지혜로우시옵니다. 아니로구나.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는구나. 순이는 비밀 곳간의 위치를 알려주었느니라. 그곳은 뒷산 대나무 숲속 커다란 바위 아래였느니라. 다음 날 아침 4사람은 그곳으로 향했느니라. 바위를 걷어내자 과연 철문이 나타났느니라. 문을 열자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느니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선대 대감의 비밀 장부였느니라. 이것을 보시오. 여기에 아버님께서 저지른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소이다. 대감은 그 장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느니라. 나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노라. 그 후 대감은 관가에 자수하여 선대의 죄를 고백했느니라. 그리고 비밀 곳간의 재물을 모두 꺼내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돌려주었느니라. 김진사 댁의 누명도 벗겨졌고 순이의 신분도 회복되었느니라. 대감은 순이에게 물었느니라. 이제 내 원한이 풀렸겠느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느니라. 예, 대감마님. 하오나 소녀에게는 또 다른 깨달음이 생겼나이다. 무엇이냐?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이고 미움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나이다. 진사가 물었느니라. 그렇다면 순아, 너는 누구를 택하겠느냐? 형님이냐, 나냐? 순이는 빙그레 웃었느니라. 소녀는 누구도 택하지 않겠나이다. 무엇? 소녀는 깨달았나이다. 소녀가 진정 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유였나이다. 이제 소녀는 아버님의 누명을 벗겼으니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나이다. 대감과 진사는 어이없어 했으나
곧 웃음을 터뜨렸느니라. 허허, 우리가 완전히 당했구나. 그러게 말이오. 하나 이것도 나쁘지 않소이다. 두 형제는 화해했느니라. 내감은 냉정함을 버리고 인정을 베풀기 시작했고, 진사는 한량 노릇을 그만두고 학문에 정진했느니라. 순이는 이 집을 떠나 사학당을 여러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느니라. 행랑아범 김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말했느니라. 이것이 바로 권선징악이로구나. 악한 것은 결국 드러나고 선한 것은 결국 빛을 보느니라. 그로부터 몇 년 후 대감댁은 더욱 번창했느니라. 하나 예전과는 달랐으니 그 부는 정직하게 얻은 것이었고 고을 사람들을 도우며 쌓은 것이었느니라. 대감은 마침내 자식을 얻었고 진사는 훌륭한 선비가 되어 과거에 급제했느니라. 순이는 그녀는 홀로 살며 많은 제자를 길렀고 그 제자들이 세상을 밝게 비추었느니라. 첫째, 재물은 정직하게 모아야 한다는 것이로다. 둘째, 형제 간의 우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로다. 셋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로다. 넷째,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이로다. 선대의 죄는 후대가 갚아야 하되 그 방법은 참회와 선행이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임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는 지금도 그 고을에 전해지며 사람들은 밤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지혜를 배운다고 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벼락 한 바가지에 시작된 이 기막힌 사건이 결국은 한 집안의 죄를 씻고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대감은 냉정함 속에 진실을 배웠고 진사는 경박함 속에 진중함을 배웠으며 순이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